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네, 오늘도 문제 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많이 내요. 그러니까요.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 예. 그러니까 면적을 말하는 거죠. 글쎄요, 뭐 프랑스나 독일? 예. 다 다닥다닥 붙어있고 고만고만하니까. 쉽지가 않죠. 예,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예, 내셨어요? 독일, 프랑스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예. 그건 정말 의외네요. 덴마크가 예, 그렇게 예. 큰 나라였던가요? 아마 유럽 대륙만 생각을 하시면 대마크가 그렇게 큰 나라일까 생각하실 텐데 네. 자치령 그린란드가 있어요. 그 위쪽에 가면 거기까지 포함하면 제일 큰 나라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어린이들이 외국인들에게 던지는 그 장난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한 합니다. 것처럼. 예, 네. 근데 다 독일, 프랑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네. 덴마크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 덴마크 어린이들 만나실 수도 있어요. 예, 네. 망신당하지 않으시려면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 덴마크로 떠나보겠습니다. 조영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란드 자치령을 빼면 덴마크는 북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덴마크는 문화와 자연이 중심이 되는 그런 환경 국가로도 유명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는 덴마크 황실의 삶을 예. 들여다봤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일반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까요? 네. 수도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덴마크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연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지 예. 그리고 공동체를 테마로 해서 신주거 트렌드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덴마크의 신주거 트렌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떠나보시죠. 유럽 대륙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잇는 북유럽의 관문 덴마크 코펜하겐. 바다 위에 낙원을 꿈꾸며 정착한 바이킹의 후예들이 사는 나라.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동거를 실천하며 사는 코펜하겐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자전거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맞아요. 이 코펜하겐을 자전거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코펜하겐 시민의 30%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전용 도로가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덴마크인들이 자전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코펜하겐의 보행자 거리 스트레로 들어섭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코펜하겐의 역사를 보여주는 감멜 광장입니다. 광장 중앙엔 양쪽의 아이를 거느린 아름다운 임산부 조각상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슴에서도 물이 나오는군요. 쉼없이 나오네요. 감멜 광장의 아침은 여유로움을 만끽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네, 저렇게 빵도 먹고 책도 읽고. 네, 옛날 시장이 열리던 감멜 광장은 지금도 코펜하겐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고 있습니다. 둥근 외관을 가진 이 탑은 라운드 타워인데요. 1642년 크리스티안 4세가 천문대로 세운 곳입니다. 네. 외관이 아주 멋스럽네요. 네, 예전엔 천문대였지만 지금은 일반인에게 개방돼 전망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망대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코펜하겐의 아침 풍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 참 색감 보세요. 지붕 색깔이. 네. 예, 정말 예뻐요. 거대한 빌딩이 없으니까 더 고풍스러워요. 그렇죠. 강렬하네요. 네. 한쪽에선 라운드 타워에 체험 학습을 온 아이들이 모여 자신들이 느낀 체험담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렇게 발표도 하고 선생님들이 감시하고. 전망대에서 내려와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지하철 역사 입구인가 봐요? 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지하에 마련된 화장실이었습니다. 아주 광장 중앙에 턱 큰 저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덴마크는 공중 화장실이 별로 없는 데다 예. 사용하려면 돈도 내야 합니다. 여행자들은 그러니까 식당 갔을 때 아주 그렇죠. 미리미리 해결해야 예. 되겠네요.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코펜하겐의 거리는 활기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북적대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네, 코펜하겐 사람들은 계절을 막론하고 햇살이 좋은 날이면 일광욕을 하기 위해 모두 거리로 나섭니다. 예.
전부 다 노천에 저렇게 앉아 있군요. 그래서 그들에게 햇빛은 참 특별하죠. 네. 따뜻한 정오의 햇살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길거리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네. 뮤지션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들썩들썩해지죠. 네. 코펜하겐의 중심이자 번화가인 스트레의 거리엔 지나던 사람들의 입맛을 다시게 하는 길거리 음식도 많이 팝니다. 아몬드네요. 네, 달콤하게 시럽에 졸인 아몬드와 말린 과일 등 몸에 좋은 견과류를 팔고 있었습니다. 예. 한쪽에선 크레페를 굽는 고소한 냄새도 진동을 합니다. 아, 저기 생크림하고 이제 과일을 얹어야죠. 아이고. 네, 얇게 구워낸 크레페 위에 달달한 초콜릿을 듬뿍 발라주는데요. 보는 저까지 군침이 돌았습니다. 저거죠. 그래요, 저거예요. 아이고. 어릴 때 한 번쯤 갖고 놀았던 블록 장난감 레고 기억나시죠? 레고 창시자가 바로 덴마크인 묵스라고 하는데요. 예. 그가 처음 레고를 만든 건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옆집 아이 거 빌려서 갖고 놀았어요. 저희 안 집에 샀어요. 쌓여 있습니다, 지금. 덴마크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사한 장난감은 또 있는데요. 이 수제 목각 인형들은 덴마크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어릴 때 한 번쯤은 갖고 놀았던 추억의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일명 국민 인형이군요. 너무 견고해요. 그런데 국민 인형이라고 하기엔 가격은 그리 대중적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하나에 수십만 원을 호가합니다. 아니, 근데 보기에도 굉장히 핸드메이드라 비싸. 오래 가나 봐요, 예, 수명이. 대를 그런가 이어서 할 수 예. 있죠. 덴마크 코펜하겐은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디자인을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인지 독특한 디자인 가구와 소품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일명 뜨고 있는 게 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래요. 맞습니다. 예. 네. 참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실용성도 있고. 화려해요, 요즘은. 예쁘네요. 상인의 항구라는 뜻을 지닌 코펜하겐엔 새로운 항구라는 이름의 니하운이 있습니다. 야, 참 집들도 예술입니다. 저 색 네, 보세요. 예쁜 색을 칠한 집 중에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살았던 집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물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광욕을 하고 있네요. 야, 여기 또 음악까지 들려오고 정말 뛰쳐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햇빛만 비치면. 네, 덴마크는 오후 5시면 일이 끝났는데요. 네. 퇴근 후에 한가로이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참 건전하게 즐기는 문화예요. 저희도 5시까지만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6시람? 이제부턴 유람선을 타고 코펜하겐 시내를 돌아볼까 합니다. 걸어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르겠죠. 그렇겠죠. 먼저 웅장하고 멋진 건물과 만나게 되는데요.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야, 멋지네요. 아주 정말. 모던하고. 코펜하겐에 왔다면 이곳을 안 가볼 수 없는데요. 예. 바로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인호동상 앞입니다. 네. 너무도 유명하지만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좀 실망스럽다는 너무 분도 불려져 있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 한 번쯤은 꼭 보고 싶어 할 만한 곳인데요. 그렇죠. 동상의 머리와 팔이 훼손되는 등 유명세만큼이나 몸살을 겪은 코펜하겐의 상징물입니다. 예. 뭐 누가 훔쳐갔었다는 얘기도 좀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흥문이긴 하지만. 예. 다시 배를 기다렸다 타고 나갑니다. 가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이 등장합니다. 네. 뭔가 눈에 띄는 게 있나 본데요?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 거래소 건물 때문인데요. 1640년 크리스티안 4세가 건축한 곳으로 4마리의 용이 꼬리를 감아 올린 탑이 제일 유명합니다. 아, 저기 용이 꼬리를 감은 거군요. 야, 청동빛 지붕도 참 멋스럽네요. 증권거래소가. 이번엔 코펜하겐의 신거주 트렌드를 볼 수 있는 특별한 현장으로 갑니다. 예. 도착한 곳은 코펜하겐 남부 지역의 신도시 웨레스타드입니다.
저게 집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뭐 설산 그림도 그렇죠. 보이고. 네, 웨레스타드는 요즘 자주들 이야기하는 미래형 녹색 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마운트 드웰링을 소개합니다. 마운트 드웰링은 이름 그대로 산처럼 생긴 공동주택인데요. 11층 높이의 콘크리트 산을 만든 뒤 그 경사에 따라 집들을 하나씩 블록 쌓듯이 배치한 겁니다. 아, 저것도 참 독특한 디자인이네요. 네, 건축 멋집니다, 자체가. 근데. 예. 마운트 드웰링 전체 공간의 3분의 2가 주차장이고요. 예. 오, 여기 뭐 주차 전쟁은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네. 미리 배려하니. 주차장은 산 모양 틀 안에 마련되어 있어 외부인이나 거주자에게 보이지 않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야, 엘리베이터도 꼭 뭐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재밌겠어요. 야. 비스듬하게. 더 놀라운 건 마운트 드웰링의 정면인데요. 와, 집들이 정말 산에 야. 차곡차곡 쌓여있네요. 연구단지 같기도 하고. 네. 아랫집 옥상이 윗집 정원이 되는 형태로 독립적인 전망을 가지면서도 이웃과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야, 참 굉장히 그 그럼요. 어떤 철학, 예. 과학이 다 담긴 그런 집이네요. 이 VM 하우스 역시 창의적인 건축에 이웃과의 소통을 더한 곳입니다. 예. 해가 잘 드는 남쪽으로 집집마다 뾰족하게 발코니가 튀어나와 있는 게 핵심인데요. 네. 지그재그로 만들어져 이웃집에 해를 가리지 않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네요. 빛나요. 네. 네, 이곳 주민들은 발코니에 나와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최고 휴식으로 꼽습니다. 네. 야, 좀 단절을 상징하는 우리 아파트하고는 그렇죠. 비교가 돼서 조금 씁쓸합니다. 누가 사는지 거의 다 알겠어요. 발코니에만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자전거 천국 코펜하겐 시민들을 위한 발상에서 시작된 건축물도 있는데요. 바로 에이트하우스입니다. 숫자 8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숫자 8의 형태로 건물의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 에이트하우스는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산책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직장에서 출발해 이웃들의 테라스를 지나 자신의 집 앞에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도 역시 이웃을 배려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는 없나요?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에이트하우스의 산책로를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운동이 따로 필요 없겠네요. 저도 직접 주민들을 따라 꼭대기층까지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 집 앞을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곳 웨레스타드 신도시엔 주로 개방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군요. 정상에 서면 웨레스타드 주변의 평야